네, 오늘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 미 정부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로님, 먼저 학자융자금 탕감안부터 살펴보면요. 4천만 명에게 학자융자금을 $10,000에서 $20,000나 탕감해주는 조치가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사실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네,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죠. 네. 아마 작년 그 중간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융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이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특히 투표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상당히 민주당이 작년 선거에서 예상보다는 많은 약진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네브라스카 주나 아이오와 주나 여러 개 주에서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에게 심의를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번에 조치한 이 학자금 탕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에 사는 주민들이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왜 이제 그런 안을 연방 대법원에 묻고 있냐면은 사실 이제 이 Federal Student Loan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학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론을 주는 개인 론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1958년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시작이 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과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엔지니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사이언티스트 그런 과목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이제 학자금을 빌려주는. 근데 사실은 빌려준 것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학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지만은 정부가 개런티해주는. 그러니까 학생이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디폴트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에 갚아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중간에 있던 은행들을 빼고 그 연방 정부의 교육부 Education Department를 통해서 연방 정부가 직접 은행과 같이 학생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는 학자금을 빌려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는 그 숫자가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쯤 되는 35 million 3,500만 명이 이제 있고 총 액수는 1.6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 1년 연방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이것은 그 정부가 직접 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텍스페어들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도와는 달리 모든 정보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이제 학자금인데 이것은 개인 융자입니다. 개인 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작년에 선거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워서 이번에 탕감되는 액수가 의회 예산처에 의하면은 이것이 바이든 정부가 공약을 내세운 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를 400 billion dollars 4천억 불을 더 늘리게 된다. 채무를. 그만큼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정부의 돈으로 융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가 예산에는 들어오는 돈으로 그 이자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시 론이 리페이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적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가의 적자를 더 늘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빌리언 달러를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이제 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지금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oral argument라고 구두 심리를 했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제 이 대법관들이 앞에 쭉 앉아 있고 양쪽에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Q&A를 합니다. 그 연방 대법원 그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핵심의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 5주가 소송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과연 그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헌법에 미국 헌법에 이런 권한을 행정부에게 주었습니까? 주어져 있습니까를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그 대법관들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그 올해 그 연방 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한 이번 여름쯤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면은 이제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낳고 있는데 사실 그 정부가 개인의 빚을 갚아줘야 되느냐? 개인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그 론 애플리케이션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론을 준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텍스페이어들이 낸 돈이죠. 네. 지금 이 말하는 이 단감 액수는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세금 그 텍스페이어들이 평균 한 명당 한 2,500불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 것이 아니 그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돈이 없어서 그리고 융자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나는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다른 선택을 하고 그 돈이 없으면서도 대학교에 가서 돈을 빌려서 이 융자를 받고 돈을 빌려서 대학을 공부한 사람의 그 학비를 내가 왜 갚아야 되느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한 병원에 있는 병원의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왜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그 이 학비 융자금을 내가 왜 갚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어떤 부모님들은 질문하기를 아니 나는 그 다른 사람과 달리 개인적으로 희생해 가면서 휴가도 가지 않고 많은 재정적인 희생을 해가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대학 그 학자금을 냈는데 이미 다 이제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그 돈을 돌려줄 것이냐라고 이제 정치인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같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국민의 학자금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나는 대학교 가지 않고 도리어 은행에서 그 융자를 받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그걸 갚아나가고 있는데 나는 내 이것도 갚아주십시오. 정부가 한번 이런 식으로 발을 딛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이 개인적인 그런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에게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에 정부가 노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지는 거죠.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죠. 뭘 도와줘야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렇죠. 정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연방 정부는 지금 매년 적자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 엄청난 그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특히 그 민주당에 소속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참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빚을 갚아준다고 하면은 싫어 나는 괜찮아 이러실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진짜 어떻게 끌어오는 건지도 궁금했는데 예. 사실 엄청 지금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새 아이들 대학 사실 어릴 때부터 걔들 대학 학비로 쓰기 위해서 제가 저축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아들을 다 대학 이 융자금 없이 다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세금을 내서 다른 사람들의 대학 학자금 융자까지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이고 정부가 또 이게 할 일인지. 네. 개인적인 이 민주주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의 자유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individual liberty, individual responsibility, 개인이 책임을 지는 이 민주주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지.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책임까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선택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로빈후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기는 부자에게서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좋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적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거꾸로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텍스를 페이를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대학을 가지 않기로 이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대학 공부도 안 마치고 이 사람들보다도 또 수입이 높은 사람들의 융자금을 갚아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서 돈을 뺏어서 뺏는다는 건 세금이 국가가 세금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이제 뺏는 것이거든요. 네.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학도 나오고 이 사람들보다 수입이 높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 빚을 갚아주는 이런 거꾸로 가는 이런 정책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fiscal policy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정부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한쪽은 굉장히 늘 이렇게 세금을 올려가면서 이 국가의 이 수입을 늘려가면서 세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팬데믹 동안도 보았지만은 뭐 유틸리티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지원해주고, 뭐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지원해주고, 자꾸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은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업을 해서 벌려서 버는 그 돈도 아니고 네. 다른 텍스페이어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을 받고 그것을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앞길을 헤쳐나가고 자기의 책임을 다 이제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부가 사람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이 동기부여를 못하는 것이고, 도리어 공짜를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퀴리, 자꾸 이제 노력하고 하는 것과 실력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능하게 하고 노력하지 않게 하고 실패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정책을 쓰지만은, 정치인들이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쓰냐면은 결국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학자금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장감하는 이런 정책을 써므로 해서 그분들이 정치인들이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 줄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끔. 투표를 통해서 우리 당에 찍어줄 것이다. 그거죠 뭐. 뭐 그분들이 바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1958년에 시작할 때는 전혀 의도했던 바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을 핑계로 대면서 이거는 비상사태였다. 사실은 1958년에 시작할 때도 그런 이 사이언스 계통의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상대로 하기도 했지만은, 또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사용한 이 핑계는 Heroes Act라고, 정부가 미국 군인으로서 나와서 이제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비상사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융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에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이제 그런 특별한 의미도 있는 그런 법안을 이제 이 팬데믹에 적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불평등한 이런 것을 사실 많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정치자들이나
미국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무책임한 이제 이 정책을 쓰는 그 정부를 가질 경우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유권자로서 선택을 할 때 선거 때마다 선거할 때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바이든 정부의 어떻게 보면 월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사실 이 학자용자금 탕감 조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대학교 등록금이 또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국가가 아무리 지금 대학교 이 투이션이 학자금이 굉장히 높은데 학비가 비쌉니다.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자꾸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융자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꾸 정부가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학비를 올려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되니까 학생들은 돈이 없음에도 융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지불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정부가 해결을 해주고 네. 이런 식의 순환이 계속된다면은 이 대학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투이션을 학비를 올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저는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요즘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정부기관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 에너지부에서 코로나19는 중국 연구소에서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밀 보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FBI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언티스트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그 FBI 국장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어딘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most likely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조사를 하고 한 결과로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은 중국에 있는 그 우한에 있는 우한 그 레버토리에 이 연구소에서 leaked 그러니까 실수로 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세계로 퍼진 것으로 거기가 진원적인 것으로 우리는 most likely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확실하게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디파트먼트 그 에너지 디파트먼트도 에너지만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 그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도 지금까지의 그 조사를 통해서 그런 똑같은 결론을 냈고, 그런데 그 이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그 매일 있는 그 백악관 브리핑에서 수석 대변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바이든 정부의 혹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냐.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중국을 지목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 행동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백악관의 이제 수석 대변인도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을 지목할 만한 그런 결론적인 그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상당히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0년 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을 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이제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하고 한 2020년 4월쯤부터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미디어들은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 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당신은 인종 혐오주의자다. 당신은 인종 차별주의자다. 왜 중국 바이러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번에 사건이 이번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진 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중국에 있는 그 이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이 과학자들 이런 식의 실험, 그러니까 이제 gain of function 이런 이제 하나의 바이러스를 이제 변이시켜서 실험실에서 변이시켜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주고 이러한 실험을 이제 많이 이제 관련하고 있는 과학자들 속에서도 중국 그 우한 레버토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황을 볼 때도 커먼 센스를 사용해도 상당히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그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원지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다 이제 소멸시킨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인 WHO를 중국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WHO조차도 중국의 편을 들면서 아직까지도 3, 4년이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미국 국민도 100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이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어디에서 나온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찾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에 이 새 정부를 이제 차리고 그 약속한 것이 커미디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원지가 어딘지를 밝히겠다. 그런데 그때 이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이제 이걸 활동을 해놓고 사실은 그 커미디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분 당연히 이게 기대했던 대로 그 커미디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온 FBI나 에너지 디파트먼트에서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이 나왔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진원지를 꼭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 바이러스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얘기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번영을 시켜서 만들어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바이러스다. 이것이 중국에 있는 우한에서 만들어진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중국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국과 적대시하는 관계로, 그리고 이제 00년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물리치고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올라서겠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이 능력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이런 식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많은 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도 또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소극적인 그런 마치 중국을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국을 이렇게 비위를 건드리기를 좀 꺼려하는 이번에 뭡니까 큰 벌룬 정찰 풍선. 정찰 풍선이 미국 중국 군에서 띄운 것으로 확실히 확인이 됐는데 뭐 미국 군인들도 군에서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며칠 동안 그것이 미국 대륙을 거쳐서 해안까지 갈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상황을 특히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진핑 이전에 중국의 어떤 주석들보다도 굉장히 반미국적인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강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죠. 네. 예. 사실 중국이 어느 정도 패권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이런 야망이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약간 중국을 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발언이거든요.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중국은 우리 경쟁 상대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 경쟁 상대는 영국일 수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우리 많은 우방국들도 우리의 이 경쟁 상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은 그들과 다르다. 중국은 우리에게 적과 같은 그런 우리 미국을 이렇게 짓누르고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네.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겠다는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소련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지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무기를 이제 공급해주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중국이 뭐 정말 사실은 중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미국이죠. 중국이 정말 1990년대만 해도 참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공산주의를 지금도 중국의 이 군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를 우리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돈을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제품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시진핑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상당히 이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위험한 국가이 물론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그렇죠. 사람들을 우리가 별도로 봐야죠. 중국의 권력과 중국 그 사람들과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의 중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참 위험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이 중국에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끌려가는 듯이 이게 좀 이렇게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어떠한 무기보다도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6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모든 이 세계 전 모든 정부가 셧다운 했음에도 그 정도인데 만일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받았겠습니까? 뭐 대량 네. 살상 무기나 다름이 없었네요. 당연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쁜 의도를 가진 정권에 의해서 이용이 된다면은 그런 큰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을 몰아붙여서라도 물론 중국은 이제 모든 증거를 다 이제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그 관련돼 있던 과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정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이번 피해에 대해서 중국에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는 확실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잃고 큰 피해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스티브 왕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왕보의 미국을 읽다 방송은 미주복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문제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